여러분들 그 뜨거운 것을 살짝 만지거나 스치면은 엄청나게 빨리 이 움츠려들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빠른 이 세포의 분자를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이 몸 구석구석 어디든지 항상 리얼타임으로 아주 순식간에 반응할 수 있는 게 세포입니다. 우리가 이 추운 데 들어가든지 더운 데 들어가든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은 온몸의 세포들이 거기에 이 준비된 상태로 싹 바뀝니다. 세포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세포도 다 알고 있는데 기업에 있는 개인들은 과연 알고 있는가? 의문이 됩니다. 그 세포들은 이 세포 기관을 통해서 이 기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내가 해야 되는 그 역할, 기관이 해야 되는 뭐 심장이 해야 되는 역할, 폭파가 해야 되는 역할,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불만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이 일하는 것도 나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서 독점적으로 에너지를 쓰려든지 아니면 자원을 많이 쓰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어떤 인간의 의지와 새로운 생각, 의도 이런 게 생기면은 그 세포기관 전체가 다 연합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체조의 도마의 영웅 양악선인가요? 양악선 1, 양악선 2 이런 것들 그거 하려면요 이 인체의 모든 세포기관이 다 힘합해가지고 그 새로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요, 2008년도에 아주 유명한 경영학자들과 경영자들 36분이 하프문 데이라는 데 모여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라할라드, 피터 샌디에 또 제프리 페퍼 같은 아주 경영의 대가들하고 구글의 에릭 슈미트 뭐 이런 경영자들 모여가지고 앞으로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경영의 과제들이 뭔가 25가지를 도출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거 중에서 제가 이 세포가 갖는 특성에 맞춰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분류해봤더니 거의 이 5개의 범주 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업은 돈을 벌려고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이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더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위하고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조직원과 회사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경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회사에 가면요, 영업부, 생산부, 구매부, 경리부 이런 식으로 펑셔널한 조직 운영하고 거기에 하이라키가 있습니다. 이제 계층을 줄여가지고 팀장부터 한다고 그러면 팀장 위에 이사 위에 임원들 계층이 여러 있고 그런 조직에서는 리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얼마만큼 이 자율적으로 또 이 정보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이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조직원은 누구나 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의 그 각자의 그 장점을 전부 이해하고 그 강점을 더 최선을 다해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자산인가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각자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부서 이기주의 이런 또 부서 간의 장벽 이런 게 왜 발생하고 있습니까? 나는 중요하고 우리 팀은 중요하지만 다른 팀은 아닌 것 같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회사 내에 모든 조직은 다 고유의 역할이 있고 그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문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 변화가 심할수록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열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극대화시켜서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세포로부터 도출된 5가지 특성, 또 미래의 경영이 지향해야 될 그 5가지 방향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ERP가 갖추어야 되는 특성, 저희 신제품 K-STEM 지니가 갖춘 모습,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개인이 회사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 소위 존재의 목적, 사명, 또 전략,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것은 사실 ERP 이전에 매우 중요한 선행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결국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피드백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ERP가 갖춰야 되는 제일 첫 번째 특성 또는 기능은 예측 가능한 경영이 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계획, 그리고 그 경영 계획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 수익성을 분석해보고 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의해서 분석하는 도구라든지 또 적어도 3개월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95%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고 그때 필요한 자원이 뭔가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 내에 이 컴퓨팅 디바이스의 주력이 이제 모바일로 옮겨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리얼타임으로 처리를 하게 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후에 어떤 뭐 이 장부 정리 차원에서 무슨 재고 기록해놓고 또는 뭐 회계 장부 정리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ERP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ERP다워지려면 예를 들면은 자 재고다 이런 거. 재고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의 재고가 있습니다. 그 회계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재고는 장부상의 재고입니다. 자산으로서의 재고가 얼마나 됩니다. 근데 그 재고의 그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실제 현업에서는. 왜? 거기에는 불량 재고도 있고 불용 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지에 얼마나 재고가 있느냐, 쓸 수 있는 재고가 어떤 거냐 하는 실재고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미 플랜드 돼서 쓰여야 되는 그런 리저브드 된 재고를 빼야지 또 가용 재고가 있기 때문에 가용 재고 내에서 플랜을 또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더 필요한 자재를 구매할 거냐 생산을 더 해야 되냐 이런 판단을 하려면 이 재고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다양한 측면의 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후에 가서 재고를 그 컴퓨터에 처리하는 그 정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상에 돌아가서 컴퓨터로 처리한다?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ERP가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서 자재를 투입하는 현장에서 또 제품을 출하하는 현장에서 뭐 이런 누구나 리얼타임으로 해야지 이것이 공시적으로 싱크가 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그 정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ERP가 클라우드 앤 모바일 상에서 작동돼야만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 시켜서 위에서 의사결정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는 이 민첩한 경영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의사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도와주는 ERP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룰은 필요합니다. 회사 내에서의 룰. 그래서 이 룰에 어긋날 때 시스템적으로 경고를 보낸다든지 또는 룰에는 어긋나지만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리얼타임으로 윗분한테 바로 메시지나 이런 메신저로 보내서 그분이 보고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현장의 담당자가 직접 어떤 상황에 대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한 어떤 그 모바일 상에서의 BI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포트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회사에서는 판매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돈 받아내는 겁니다. 판매한 건 대부분 돈 받아내면요 웬만한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망하는 거는 판매하고 회수가 제때 안 되든지 여기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실을 통제하는 것과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실을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한 회사만의 거래만 가지고 판단할 거냐 아니면 그 관계 회사까지 합해서 통제가 돼야 될 거냐 또는 주문 받는 시점에서 통제할 거냐 또는 물건을 내보내는 시점에서 통제할 거냐 또는 이 주문 받아서 아직 나가지 않은 그 건까지 합해서 볼 거냐 또는 어음을 받았으니까 어음이 도래하지 않은 구매까지 합해서 볼 거냐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구조적으로 룰에 의해서 통제가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경영 환경도 변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변하기 때문에 기업의 그 프로세스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변하는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모든 이 정보 시스템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기반한 정보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거의 중심에는 사실은 ERP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기술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상세한. 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보지 않은 사람은 머리 아픈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이 프로세스, 어떤 회사가 작을 때는 주문을 받은 다음에 바로 그냥 출하를 해서 물건을 내보낸다고 합시다. 그럼 이 주문에서 X라는 품목과 Y라는 품목을 이렇게 받고 출하를 X가 재고가 모자라도 50개만 내보내고 Y를 50개 내보내면 미출하 수량이 50개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이 출하에다가 주문의 품목 정보를 넘겨주는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여기서 알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주문에서 넘어온 이 정보를 받는 처리 루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조정해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미출하 수량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저 처리하고 나서도 미출하가 몇 개 남아있다 하는 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 회사가 조금 규모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이 출하 의뢰를 통해서 출하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업부서가 몇 개가 됩니까? 이게 복잡해. 출하를 의뢰하면 의뢰한 거 내에서 내보내자 하는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됩니다.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출하 의뢰하는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넣으면은 요 사이에 이 어떤 스테이터스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프로그램을 안 바꾸면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이전 프로그램은 여기서 일러주는 거를 처리했지 요거가 끼어든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SOA 구조에서는 이런 중간에 이 공통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서 앞뒤의 프로그램을 고치지 않고 넣었다 뺐다 해도 앞뒤의 프로그램을 고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것을 저희는 이제 실현을 했습니다. 저희 SOA 구조를 하는데 아주 디테일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거가 앞뒤 프로그램을 고치지 않게 한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세스가 기업은 계속 변해갈 때 앞에 만들었던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를 이것을 고치는 걸 계속 하려면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를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게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단위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따 다음 세션에서 보겠습니다만 프로세스 단위로 완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간의 이 간섭, 소위 전문 용어로 루즈리 커플드 되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소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개인이 정보를 접근하고 처리하는데 가장 이 적합한 구조의 어떤 이 처리가 가능한 그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것 중에 일부가 모바일에서도 처리가 됩니다 라는 정도로 쓰였는데 이제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바일에서 처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구조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바일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에 모여서 클라우드에 이 조직의 경험과 그런 이 지식 정보가 축적이 되고 공유가 되는 그런 플랫폼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클라우드와 모바일의 진정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의 모습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